네, 안녕하세요. 재산법인 통일과 나눔의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은 통일의 눈으로 다시 본 강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 중부 지역의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금 송강 전철의 관동별곡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관동별곡. 네, 우리 고등학생 이상의 우리 그 나이를 가진 분 다시 할게요. 네, 네, 그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지도는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의 여정입니다. 1580년에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사로 부임할 때 여러 여행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양, 서울을 출발해서 경기도 양주, 여주, 원주, 그 다음에 춘천, 그 다음에 철원을 거쳐서 그 다음에 금강산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 거쳐서 고성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성, 양양, 그 다음에 강릉, 삼척, 울진. 지금 울진이 경상북도지만 해방되기 전까지는 강원도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주요 지역들을 쭉 그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쓴 바로 기획문이 그 유명한 관동별곡. 예. 뭐 고등학생 이상의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 지도 관동별곡의 그 여정들을 보면 자유롭게 지금의 휴전선 지역들을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의 땅이었고 또 하나의 또 이렇게 그 체제였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 뭐 지역들을 특히 강원도 지역은 넘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한하고 북한의 강원도가 하나였기 때문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되신 우리 옛날의 관리들은 그냥 뭐 강원도 원주로 갔다가 춘천을 갔다가 철원을 갔다가 지금의 휴전선을 넘어서 금강산도 갔다가 고성도 갔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저쪽에 또 저기 뭐 양양, 강릉, 속초 뭐 그런 데까지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동별곡의 여정에 158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 한 30, 40년 가까이 된 시점이죠. 그 시대에는 그 분단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이 된 상태잖아요. 딱 보니까 이 강원도의 그 분단의 아픔을 담은 예전에 또 기행문이 있더라고요. 그 관동별곡은 그냥 한 500여 년 전에 그냥 거의 한 그때 의 일들을 자연스럽게 기록했던 거였다면 그 1960년대 초반에 그 유명한 문호인 그 노산 이은상 선생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조선일보의 제안으로 1962년에 그 우리나라의 이제 분단의 서쪽 끝이 강화도 쪽이거든요. 강화도 쪽에서 15일 동안 쭉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안 고성의 통일전망대 부근, 그때는 이제 통일전망대가 없었고요. 그냥 경계하는 그런 경계 초소지역 거기까지 쭉 여행을 하시면서 유명한 수필을 남기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피어린 600이라는 그 수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수필의 마지막에 이제 이 이은상 선생이 계속 동쪽으로 휴전선을 마주하면서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동해바다 딱 이러면서 초병이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딱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그 경계점을 잡고 막 우시는 장면을 아주 그냥 그 수필에 아주 리얼하게 그냥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는 사람도 마음이 울컥한 그런 수필을 남기셨죠. 그게 바로 피어린 600리라는 그 수필입니다. 그 DMZ를 보면 전체 면적의 40% 정도가 강원도 지역, 그 경기도 지역이고요. 한 60% 정도가 강원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뭐 판문점이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있다 보니까 그 상징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DMZ 면적의 60% 이상은 강원도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그 갖고 있는 분단의 어떤 가치들을 보면 또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들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단이라는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을 이어주는 이음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을 통합하는 융합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분단, 이흠, 융합의 가치를 같이 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지도 두 개를 보시고 계십니다. 오른쪽의 지도는
38선이에요. 이 한반도 지대가 있고 한반도 지도가 있고 거기에 가운데를 가르는 38선이 있죠. 그리고 왼쪽의 지도는요, 좀 더 넓은 지도죠. 우리 유라시아의 전반적인 지도를 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원산, 아마 속초나 양양, 뭐 강릉을 지나겠죠. 또 원산까지 가고 또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이것이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요, 38선. 그 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금 강원도에 살고 계시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8선 상당히 우리에게 유명한 선이죠.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날 분단이 됐고 곧바로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됐지만 한반도는 남과 북이 또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로 분할됐습니다. 그때 경계선이 바로 38선이죠. 그래서 이 38선은 상당히 많이 우리한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선을 넘고 38선이 또 38선으로 갈리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38선을 넘었고 그 다음에 또 38선을 또 외부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38선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분단의 상징의 선인데 이거는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남북한의 분단을 얘기할 때 외국에서도 38선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두 개의 화면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에서 운영하는 38 노스라는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에요. 38, 이 38이 바로 38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반도를 연구하시고 한반도에 관심 있는 분들도 38선이라는 이름을 곧 분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반도 위에 그 한반도의 북부, 즉 북한이죠. 북한을 연구하는 사이트가 바로 38 노스입니다. 38 노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왜 오른쪽에도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가 운영하고 있는 비욘드 패러렐이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패러렐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 위도예요. 위도 38도선을 의미하는 게 패러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38노스는 38이라는 상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비욘드 패러렐이라는 거는 분단선이는 그 위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욘드 패러렐, 우리나라 용어로는 또 분단을 넘어서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 관련 사이트들은 다 38선하고 아주 연관 있게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둘 다 38이라는 연관된 단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반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 38은 관심사항입니다. 역사를 보면 단순하게 이게 70년 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게 오래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전에 청와대 비서관을 하셨던 우리 백이차 선생님께서 그 코리아 다시 생존의 기도에 서다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한반도를 이제 가로하고 저기 그 X축가 그 대륙의 선과 해양의 선과 또 분단선하고 대분단선을 나눴어요. 그래갖고 쭉 역사적인 팩터,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70년 전에 그 이슈가 아니라 그 오래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이게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접점입니다. 경계선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계선 안에서 여태까지 끊임없이 분단과 대분단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지도에 있는 한반도 지도를 보면 여기는 대륙 세력하고 해양 세력의 7가지 세력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유형서부터 해가지고 7유형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독특하게 의미 있는 거는 지금 제일 1유형이 휴전선입니다. 휴전선의 부분이 제일 1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2유형, 3유형 돼 있는데 그 3유형은 예전에 그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 남한 우리 대한민국에 이 가장 밀렸던 게 3유형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6유형하고 7유형은 6유형은 이제 미군이 참전해서 이렇게 북진했을 때 최고로 올라갔던 점이 6유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7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1유형부터 7유형까지는 우리 삼국시대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고려시대도 그랬고요. 다양하게 그 세력의 대륙에 기댄 세력과 또 해양에 기댄 세력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 그 경계점들이 바로 그 1류형부터 7류형까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 그 특징들을 보면 주요 하천과 산맥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1류형은 이제 뭐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강을 끼고 있는 거고요. 5유형은 뭐 대동강을 끼고 있고요. 3유형은 낙동강을 끼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6유형은 뭐 청천강을 끼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강과 산맥을 중심으로 대륙 세력과 해영 세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밀리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회복했다가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역사는요, 쭉 우리는 이렇게 분단선 안에 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대륙과 그 해양 세력이 나름대로 갈등과 경쟁, 또 한쪽이 또 우위를 보이다가 또 한쪽이 열세를 보이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38선도 이렇습니다. 딱 분단이 됐죠? 38선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 껴있는 그 도시들을 보니까 강원도 도시들이 많네요. 그쵸? 춘천도 있고 인제도 있고 양양이 딱 38선에 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 포천이 있고 연천이 있어요. 그리고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춘천하고 개성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한쪽은 남쪽이고 한쪽은 북쪽이지만 춘천하고 개성은 사실상 같은 38도선에 거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서쪽으로 더 가면 이게 바로 백령도까지 나와요. 그래갖고 백령도 그러면 막 전방이잖아요. 막 전방이 그러는데 또 춘천 그러면은 완전 전방은 아니고 인제하고 양정도 완전 전방은 아닌데 불과 70여 년 전에는 이게 같은 전방의 도시들이 바로 백령도부터 양양까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양양과 속초를 가면요 38이 붙은 상호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양양 딱 그 드라이브 하다 가시면 38 휴게소가 있어요. 되게 큰 휴게소인데 아예 그냥 38선 비석 부근에 큰 38선 그 휴게소를 전놨어요. 그리고 이름을 38선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횟집이 있어요. 근데 횟집 이름이 38 횟집이에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38 라인 커피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 38선 커피도 주변에 요 가게가 있고요. 그다음 38선 뚝배기 집도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뚝배기 집 이름이 38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주변에 38선 휴게소 집에 휴게소 부근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이제 38선 교회예요. 38선 교입니다. 그리고 막국수집 이름도 38선 막국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죠. 38선에 대한 지명들이 이 속초나 양양 가면 상당히 많고요. 또 인제 부근에 가도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중부 지역에도 38선이 지나는 동네에도 좀 가보면은 38선의 지명을 딴 각종 상호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이름도 38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초나 양양 쪽에 그 38선에 가보면 38선 평화마을이라고 또 존재합니다. 38선 부근에 그 하천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조성됐기 때문에 38선 평화마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38선 평화마을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이 마을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38선 평화마을로 바꾼 거는 그만큼 여기가 평화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예전에는 여기가 평화롭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라고 붙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6.25 때 바로 이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남한하고 북한으로 갈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났을 때는 치열한 격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 2021년 6월 25일자를 보면 이 38 평화마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신문의 통으로 아주 전면에 걸쳐서 기사를 소개해요. 지금 여러분들 요 자료 화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커다란 사진 3장과 그 다음에 기사가 바로 38 평화마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38 평화마을을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요. 38 평화마을은 벌써 한 77년 정도 됐죠. 이 분단을 겪은, 아픔을 겪은 마을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돼서 이미 한 77년 동안, 77년 동안에는 77년 전이죠. 그래서 45년에 딱 해방이 된 다음에
마을이 딱 이거는 갈렸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자연스럽게 38선이 이 마을에 그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천을 기준으로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요 지도를 보시면 38평화 마을인데 이 마을을 기준으로 위쪽은 북쪽, 아래쪽은 남쪽에 마을이 그 자연스럽게 원래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던 마을이었는데 마을이 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먼 이웃이 됐어요.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 6.25 당시에 요 하천 이름이 이제 잔교천인데요. 이 잔교천을 두고 북한군하고 국군이 우리 한국군하고 치열한 접점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38 평화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8 평화마을에는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밥 먹으라면서 갈등을 해야 됐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 상처들은 쉽게 아물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전쟁 후에 원래 잔교리라는 마을 이름이었는데 전쟁 이후에 38 평화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일단은 여기가 마을이 그 터가 넓기 때문에 마을 곳곳에다가 공공미술 작품들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포탄 모양의 그 모양을 갖다 놔서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하던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큰 평화를 담는다는 우체통이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마을의 입구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포탑 모양의 조각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6.25 당시에 가장 그 무서웠던 게 물론 총도 무서웠지만 포탄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무서워했어요. 살상력도 높을 뿐더러 이게 도대체 어디에 떨어지는지 잘 몰랐거든요. 한번 떨어지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탄을 상당히 무서워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탑 모양의 평화를 기원하는 조형물도 갖다 놓고요. 또 이제 오른쪽 이 사진 보시면 낚시하는 모습들도 막 보여요. 그래서 낚시 관련된 이게 또 뭐죠? 이 낚시에 관련된 거면서 평화를 낳고 사람들이 한가로이 일상의 생활을 사는 모습들을 이 평화에 빗대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총 쏘는 사진이라든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우체부 사진이라든지 그래서 평화의 우체통 그런 컨셉으로 이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교리를 한번 가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분단의 현장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파주 가서 경기도 파주에 가서 뭐 임진각이나 캠프 그리브스를 가거나 혹은 또 비무장지대 저기 그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뭐 통일천 마을을 간다거나 뭐 또 이제 뭐 땅굴을 저기 제3 땅굴을 간다거나 뭐 그런 의미 그 방문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쪽에서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곳, 물론 통일전망대 뭐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라든지 뭐 그 양구에 있는 전망대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잔교리 평화마을을 가셔서 한번 마을 주변을 산책하시고 또 다양한 조형물들을 보면서 평화를 좀 생각하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평화활동, 통일활동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마을 주변에는요 산책길이 있어요. 일명 이제 38선 순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티모테오의 순례길이에요. 이거는 왜 티모테오냐면 여기서 이 마을에서 이 마을 성당에서 양양성당인데 여기에 순교하신 신부님이 이광재 신부님 그 세례명이 티모테오예요. 그분을 추모하는 순례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선 순길은 양양 방금 전에 만드셨던 말씀드렸던 양양의 잔교리 평화마을서부터 명지리 도리까지 16km 그 가량의 트레킹 코스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가 또 가슴 아픈 거는 그 6.25 당시에 피난민들을 도와줬던 그 천주교 신부들이 여기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신부님들을 추모하는 이 순례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모테오 이광재 신부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묘지와 기념비는 어디냐면 같은 강원도예요. 강원도 춘천의 중림동 성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중림동 성당 뒤에 가면 6.25 당시에 희생당하셨던
우리 한국인 신부 또 외국인 신부님들의 묘소하고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또 춘천에 가시면 춘천 중림동 성당에 가시면 우리 티모테오 신부님의 기념비도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킹 코스는요 쭉 걷다 보면은 상당히 그 코스가 길어요. 뭐 16km 걷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짤막하게 걷는 것도 있는데 여기 여러분 지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을 하셔서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는 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